배 소장님,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이 행정명령을 지금 발동을 했죠. 신규 글로벌 관세를 10% 부과하겠다. 이런 서명을 해서 즉시 발효하도록 해서 아마 24일 날 새벽 0시 1분에 이렇게 발효가 되는 것 같은데,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이 부여 조치, 이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어떤 대응책인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.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위법했다. 바로 이제 어떤 법이냐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입니다. 이 국제 이 비상경제 권한법을 가지고서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y 이 Powers Act입니다. 이걸 가지고서 그렇군요.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 법에 관련된 관세와 그 다음에 중국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 내려진 이 법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는 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지만 이 미국에서 무역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관련 법은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이 법에 대해서만 위법하다라고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1심, 2심의 지방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만, 이 외에도 당장 지금 조치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,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습니다. 행정명령에 의해서 모든 국가들에서 일단 10%는 때려놨고요. 또 슈퍼 301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. 이것은 미국과의 거래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특정 분야, 가령 미국의 경제에 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미국 관련 산업입니다.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슈퍼 301조에 대해서 여전히 자동차,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유지될 겁니다. 실제로 이제 모든 국가들에서 내리는 이 행정명령 10%도 지금 바로 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실제 발효가 되는 것은 우리 날짜로 24일 새벽 0시부터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각으로 동부 시각으로 24일 0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,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부담이 그러면 크게 축소될 거냐? 그렇지도 않아요. 왜 그러냐? 이 관세와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정부 사이에서 또 개별 국가들이 맺은 별도의 약속입니다. 별도의 MOU이기 때문에 이게 관세 협상에 연동된 개념이 아니에요.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관세는 관세대로, 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협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미국의 이 미네소타 그다음에 오하이오 등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내용 그대로 유지됩니다. 이게 제외되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일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우리 관세가 위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 좀 고민해가지고 의식해서 맺었던 미국 투자에 대한 거 우리 못하겠어.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미국은 다른 불이익을 또 불이익으로 맞대응을 할 겁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약속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. 아니면은 우리는 미국과의 갈등을 안고서라도 우리도 그럼 더 이상 투자 못하겠다 이걸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느냐? 별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그동안 대미 투자 특별법 이 처리를 늦춘 것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우리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냐 해서 간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그런 관계가 없는 건가요? 분석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였었죠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거,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거 없던 일로 합시다. 오케이. 그럴까요? 절대 그렇잖아요.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은 직접적으로 연동 안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 트럼프 대통령의 Art of Deal, 거래 기술을 본다면 관세가 무너진 상황에서 관세를 그렇게 자신의 성과라고 자랑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밀 수 있는 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본도 우리한테 투자합니다. 방위비도 올립니다.
한국도 우리한테 투자합니다. 방위비 돌립니다. 이거 외에는 자기가 자랑할 게 없어요. 그러면 여기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본은 이미 1차 투자 그 액수까지 다 정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투자 분야, 세계 분야 다 그러니까요. 정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미국과 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더 주춤하거나 지연하게 되면 미국과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,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. 자, 많은 전문가들은 긴급하게 지금 분석을 내놓습니다. 이것 때문에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.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미국이 여전히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. 왜? 지금 미국이 이 미 공군입니다.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긴급 기동을 했어요. 실전 무기를 배치하고 서해의 이 영공에서 이거는 이 이른바 영토권이 있는 영공이 아니라 이 공해상에서의 영공에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. 그러니까요. 전에는 그렇죠. 그렇게 출동을 할 경우 훈련용 무기를 탑재를 합니다. 탑재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진짜 실탄을 이번 경우에는 탑재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것을 정밀 미사일을 탑재를 시켰다는 그렇죠. 정밀 이 촬영이 된 내용을 보면 F-16 미 공군기에 실전 무기가 장착이 됐다라는 네. 거예요. 그런데 이 미중이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군이 정부가 미국에 항의를 했다. 그것 보도 보셨죠? 네.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. 아니, 한미일 연합훈련 거기도 참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또 다른 오해를 할 수 있는 네. 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 결과로 자칫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또는 우리 협상팀들은 경계해야 된다. 그래, 이게 연방대법원도 결정 내렸으니까 트럼프의 이 제안쯤이야 무시해도 된다. 그렇게 가서는 저는 매우 곤란할 수 있다. 매우 더 우리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.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또 112조를 통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점. 또 하나는 슈퍼 301조를 통해서 자동차, 철강, 심지어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세를 책정할 수도 그 외에도 디지털 무역 장벽 이야기를 더 꺼낼 수도 있거든요. 예. 쿠팡의 로비나 그 외에 아마존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망 사용과 관련된 또는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 정밀지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압박을 더 강하게 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조율하고 경계하고 또 이 안정된 이 합의를 유지해가는 것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 의견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글로벌 관세 10%에 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미국 동부 현지 시각으로 24일 자정으로 넘어가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. 이 10%가 기본 관세를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10%. 모든 국가에 됩니다. 예. 네.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6일 날 한국에 대해서는 왜 미국에 대해서 투자 약속을 해놓고 3,500억 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지 않느냐. 특히 대미 투자 특별법 이거 지연시키고 있느냐 해갖고 25% 관세를 15%로 낮췄다가 다시 25%로 재인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연방 관보 개제 작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대표단이 급히 미국으로 건너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연방 관보에 개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1차 투자 액수와
그 대상까지 세계 분야까지 다 정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3월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다 발표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한테 대해서도 압력을 가할 것 아닙니까?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이 곧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연방대법원에서 결과를 결과를 내렸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행정명령으로 150일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슈퍼 301조로 또 개별 관세에 대한 부분도 또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관련법을 통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. 이게 연방대법원에서 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법만으로도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려고 했던 그 관세율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이런 실무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 만큼 이게 우리가 그래 연방대법원에서 이런 결과를 내린 만큼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 관세를 높이겠다는 얼음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주 적극적으로 실무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이것은 늦어도 3월 초 이 경에는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? 신속하게 통과시켜야죠. 예. 왜 그러냐면 3월부터는 벌써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요. 그 이전에 매듭을 지어놔야지 네.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그 위원장도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안 맞고 국민님한테 떠넘겨 버렸지 않습니까?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회동도 걷어차버리고 그래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그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욱 그렇죠. 네. 그게 과연 신속하게 처리가 될지 이것도 조금 의문인데 지금 배 소장님 말씀대로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또 우리가 미국과의 합의한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동이 안 된다.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미국한테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로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게 좋다. 그런 얘기죠. 그럼요. 아니 우리가 미국의 이른바 이 수출이 거의 뭐 무의미한 정도 수준은 몰라도 우리 수출에 또 그것도 중요 분야의 수출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? 대부분의 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수요자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고 예.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?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 차를 수입하고 구매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? 미국 아닙니까? 예. 이거는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논의할 이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, 경제뿐만입니까? 이 이른바 경제 이 공급망을 통해서 맺어진 이제는 이 경제 안보 협력체가 동시에 가동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. 또 대미투자특별법도 관련된 내용들은 철저히 검토돼야 되지만 이것 자체의 통과를 일부러 지연시킬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한미 간에 맺어졌던 그동안 합의를 봤던 관세 협정이라든가 또 투자 협약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바를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됩니까? 그렇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